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음, 제가 하고 있는 음, 어셈블리 강좌, 어셈블리어 전화 강의입니다. 전화 강의 그리고 유료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그 어셈블리죠. 그러니까는 어셈블리는 MCU가 정해져야 되니까 이것저것 어셈블리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쓴 대로 아트멜의 8메가 MCU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트멜에는 8메가 그룹이 있고 8 타이니 그룹이 있고 또 X메가 그룹이 있어요. 또 더 있죠.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요 8메가 뭐 8515, 8535 이렇게 8메가 하고 8 타이니하고 두 종입니다. 그러니까 X메가도 써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두 종인데 그 두 종에 대한 그 어셈블리하고 그 MCU 내부 구조라든지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최근이죠. 뭐 한 5년 이렇게 그 이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두이노라는 회사가 PCB보드를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일반적인 거가 이 우노예요. 우노하고 메가 2560이라는 두 가지죠. 우노 버전 R3하고 메가 2560 두 개인데 얘들이 채용한 거가 얘들이 채용한 MCU가 아트멜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멜을 시작 때부터 썼던 사람들은 아두이노를 쉽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아두이노에는 STM, ISTM, ARM32 같은 32비트 보드들도 많아요. 아두이노에는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두이노 전부를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8비트 MCU 중에서도 그 아두이노가 채용한 아두이노 8비트에 들어있는 주로 두 종인데 그게 지금 MCU가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네요. 어떻게 그 R3에 들어있는 건 ATME가 328이라는 거고 2560 메가 2560에 들어있는 거는 ATME가 2560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MCU 이 아두이노 요 두 개 MCU는 이렇게 많이 써놓고도 표시를 안 했네요. 그래서 그 두 개인데 두 개하고 에이티타이니하고는 제가 많이 써봤기 때문에 비용을 이렇게 정해서 5번 코스로 1시간 내지 한 2시간 사이로 해서 뭐 24시간에서 전화로다가 강의하는 거로 잡아봤어요. 많이 접촉은 안 됐지만 합천인가 거기도 한 분 계시고 사무선 종점에도 한 분 계시고 인천도 한 분 계시고 네댓 분 계세요. 이게 지금 6개월 1년 전부터 이렇게 표시된 건데 그때는 이렇게 세련되진 않았죠. 물론 뭐 세련됐다는 건 제 평가지만은 하드웨어 하는 분이 그렇게 없단 얘기예요. 우리나라가요. 그런데도 다 욕심으로 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이쪽 계통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자공학 무슨 제어계 하여튼 이런 기술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셈블리를 안 하고도 글쎄 제가 그 하이레벨 랭귀지 쪽에 깊지가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뭐 저도 C를 전혀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주력을 못한 거지. 옛날에 그 터보 C 또 중간에 그 해석 감내는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잘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코딩 일에는 그 초등학교에 작년부터죠. 그러니까 코딩 일에는 과목이 생겨가지고 초등학교에서 그게 필수로 생겼어요. 그래서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걸 해도 되고 밑에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어셈블리는 왜 배우기 어려운가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알리는 거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꼭지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의가 두서가 없는데 이 제목의 어셈블리 하드웨어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두 그룹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얘 전체가 보면 이렇게 세 덩어리인데 어셈블리 랭귀지하고 하드웨어는 이 AT메가 겁니다. 그러니까 아트멜 겁니다. 아트멜의 AT메가 시리즈 우노하고 메가660이 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노하고 메가60이 우노는 지금 6,000원 안 원, 저는 초창기에 6,000원씩 6,000 몇백 원 줬는데 지금 그 통화하거나 이렇게 만나는 분들 얘기하면 6,000원을 안 오나 봐요, 얘가요. 그리고 메가60도 10,000원을 안 오나 봐요, 아마요. 저는 그때 11,000원인가 1,800원인가 주고 한 3, 4년 됐죠. 그때 몇 개씩 산 거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 시리즈인데 뭐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 내막이 그래서 어셈블리하고는 주력이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한 페이지 맹길었지만 주력은 이쪽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 그룹을 더 맹긴 거는 사회생활 이렇게 월급쟁이죠. 이렇게 그거 끝나고 이쪽 것만 쭉 있다가 정년하고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요 두 개는 최근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게 아두이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좀 품있게 얘기하면 아두이노 보드를 이렇게 살려 구축해 놓는 거고 여기는 그 라즈베리는 영국서 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라즈베리 보드고 또 제가 최근에 32비트 시작을 했어요. 지금 많이 못 나갔는데 어디 꼭지 있어요. 32비트 그런데 이거는 STM 걸로 STM의 32 시리즈 중에 103RB하고 207ZG 요 두 보드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보드를 살려 셋업하고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이썬을 명령 몇 개 써봤어요. 여기가 제가 뭐 주력으로 할 건 아니니까 명령 몇 개 써보고 여기서 스케치죠. 그러니까 아두이노는 이건 꽤 많이 써보고 여기는 아직 그렇게 시스템 살리는 데까지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올린 거는 그 같이 그렇게 여럿이 같이 해보는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함으로써 저의 그 수입 쪽에도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째 그룹을 이렇게 한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제 장점인데 여기가 오랫동안 제가 시작할 때는 대기업이란 그런 게 없었죠. 초창기 70년 1월이니까 제가 취업한 게 70년 1월이에요.
1월 18일인가로 기억하는데 겨울이죠. 그때 제대하고선 바로 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월급쟁이 하고 나서도 지금 한 20년 넘게 개인 취미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쪽이 그래서 이쪽을 좀 이것도 좀 제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실무 쪽이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여기는 코스 1, 2, 3로 나가고 여기 추가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코스 A, B, C로 했는데 여기는 뭐 별로 제가 이쪽으로는 시스템 쪽으로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어셈블리가 주력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니거든요. 여긴 스케치 C 될 거예요 아마요. C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스케치 명령이. 여긴 파이스 명령이고 여기도 C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리눅스를 한번 깔아볼까 지금 계획은 뭐 화려한데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스템 살리는 게 주력이고 살려놓으면 C로다가 램프 켜보고 일단 그것까지는 제가 포팅을 할 거예요. 지금 한번 해놨는데 그 사진이나 이런 거 안내하는 거가 한번 어디 저기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 찾아보시는 거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요 제 이름인데 이렇게 요 이름으로다가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70개 올라가 있어요 현재요. 그래서 또 샜는데 이쪽 그룹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거 10번은 게스타 도스 버전 7.6이에요. 지금 윈도우 16인가 뭐 18까지 가 있을 거예요. 윈도우 버전은. 요게 도스 버전에서는 마지막인데 저는 이 CAD PCB 설계를 남의 걸 이렇게 영역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제가 해로 하니까는 아래 뒤나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PCB 판때기를 제가 맹긴 거예요. 요걸 가지고 맹겼는데 이게 실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7.6이라는 게 도스의 마지막 버전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최근 버전은 여의도에 있는 회사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그래서 쉽게 쓸 수도 없고 뭐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그러나요? 이 캐드스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똑같은데 부품 라이브러리 개수가 50이라는 부품 라이브러리 개수가 50개인지 홀이 50개 밖에 안 돼. 그 규모가 작은 거죠. 근데 나머지는 똑같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좀 받아서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이 버전도 사용하는 데는 뭐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근데 전 영업성이 요것만 가지고는 영업성이 아니니까 잘못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게 독하기도 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한 5년, 10년 전에는 이걸 영업하는 데서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도 이걸 쓰고 있는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혼자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전화로 설명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요거를 한 거고 요 11번은 제가 지금 스코프 요걸 쓰고 있어요. 요거 TDS 2004 비인가 뒤에 붙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텍트로닉스 스코프 중에는 제일 싼 거예요. 제일 싼 건 아닌데 하여튼 싼 거예요. 지금 제가 한 160에서 조금 빠지게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칼라로 내셔널이에요. 이 기사에 나오는 그 화면, 스코프 화면 캡처한 거는 얘로 한 거예요. 이건 또 왜 넣냐면 사실 요거 좀 하도 실력이 있는 분은 10분이면 되는 강의예요. 개념을 모르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개념을 아는 분도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X축, Y축 그 개념만 좀 알면은 10분에서 30분, 1시간으로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넣은 거는 스코프를 쓸 줄 안 되는 거, 오실로스코프죠. 그러니까 훌로 얘기하면은 그
그거는 전자회로에서 전자회로라는 게 무언가요? 그 주파수 개념 아니에요. 시간 축기 타임, 시간 개념, 주파수가 결국 시간이니까 시간하고 그런 개념을 안다는 얘기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스코프를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은 라디오 실력이 상당한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넣었어요. 간단하지만은 안 써본 분은 반드시 취업을 원하는 양반, 이런 양반들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 아트메일의 컴파일러예요.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아트메일이 그 마이크로칩인가요? 프로칩인가 마이크로칩인가 거기를 흡수가 된 것 같아요. 그 핍인가 픽인가 모르겠는데 그 칩을 만드는 회사로 흡수가 된 것 같은데 흡수되기 버전 전에 그 버전이 AVR 스튜디오 418. 또 최근 건 저도 이거 설치했어요.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주로 안 쓰는 이유가 그 윈도우 10이 가만히 보니까 USB가 쉽게 달라붙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윈도우 10은 그 보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탓이라고 이렇게 쓴 데를 몇 군데 봤어요. NK2라는 그 다운로드한데 그래서 지금 418을 주로 쓰고 있어요. 얘는 XP에서 돌던 건데 잘 돌아요. USB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돌아요. 제가 얘가 USB 문제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요거 설치할 때 하고 그 아두이노에 그 스케치 설치할 때 겹쳤어요. 요거를 처음부터 쓴 게 아니에요. 제가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질 않았어요. 좀 지나면서 일단 작업할 때는 얘를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얘를 하게 되면서 이걸 다운로드해서 써보니까 얘만 썼으면은 제가 원래 좀 둔해요. 나이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해 하는 게 순발력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근데 이 ISP들은 요 NK2라고 롬라이터예요. 옛날 말로만 이게 돼야 타켓보드에 그 컴파일에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작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PC에서 USB로 붙어 있는 건데 이 스케치는 잘 되어 있는 게 그 USB 포트가 안 맞았으면 안 걸리니까 여기서는 바꾸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스케치에서 우노 같은 건 바로 안에 그 ISP 기능이 있어요. 우노는요. 2560도 마찬가지고 따로 롬라이트가 안 붙는데 이 아트메리는 내부에 붙게 돼 있어요. 타겟 보드하고 PC 사이에 붙게 돼 있는데 걔가 USB로 붙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NK2라는 게 있어요. 이게 USB 포트가 안 붙으니만은 그 뭐 USB 포트 지정하고 이러는 거를 돌리면은 붙어요. 본만은요. 근데 그쪽에 제가 둔해요. 그리고 뭐 핑계같이 뭐 헛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계속 쓰는 거예요. 그 검색해 보면은 이걸 쓰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쉬우니까 뭐 안 붙거나 이러는 거는 하는 게 없으니까 특히 영업성을 가지고 남이 일을 하는 이런 데서는 이거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세븐은 아트멜 스튜디오 세븐이고 그 4, 5, 6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썼던 게 요 4로 시작하는 그룹인데 요건 앞에 AVR이 붙어요. AVR 스튜디오라고 요거는 아트멜 스튜디오 세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한 꼭지를 제가 밀었어요. 다 필요해요. 대기업에 취업하려면은 우리 거는 모르지만은 요 두 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13번이라고 된 거가 제가 그 RS232 시리얼 통신 그쪽에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85로 옮겨가게 됐거든요. 뭐 23이나 485는 같지만은 485는 특히 병렬 운전이라고 볼 수가 있지. 232는 P2P라고 그러잖아요. 포인트 투 포인트. 근데 얘는 포인트 투 포인트가 아니고 거기에 서브가 여러 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 요쪽에 485에 대한 보드가 저도 맹긴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그 중에 하나가 마스터가 뭐 키를 15개 해서 서브 15개를 이렇게 제어하거나 통신에 의해서 제어하는 그런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14번 코스는 TTL이에요. 이게 3종이라고만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일 시작할 때에는 8080이 시작, 미국에서는 모르겠는데 국내에서는 시작을 할 때예요. 그때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 물론 대기업 빼고요. 저는 그쪽에는 알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일반 큰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개발회사나 방송국 이런 데서는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 가서 배웠냐면 그 삼보컴퓨터 회장님으로 계신 이용태 박사님이 그 전자기술연구소 소장을 하셨어요. 저 강남에 있더랬는데 나중에는 구미로 이사 갔죠. 저는 강남에도 가서 강남에 있을 때도 교육받았고 구미에도 가서 교육받았어요. 교육비가 상당히 꽤 됐는데 제가 월급쟁이로 있던 회사에는 돈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간다고만 한번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강남에 있을 때 한번 가고 구미에 있을 때도 한번 가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구미에서 놀기도 하고 저녁에는 호프집도 가고 교육생들끼리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나요. 예, 그때였는데 그 전에는 TTL이었죠. 그래서 제가 TTL을 비교적 잘 써요. 이렇게 아주 범용으로 된 걸 말씀드린 게 저는 이쪽 전자공학이나 뭐 제어, 로직 이쪽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쓴다는 건 실제 써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거로 7474 예, D타입이죠. 또 요거 123은 멀티바이브레타죠. 타이밍을 가지고 하는 멀티바이브레타 리트리가 되는 거. 245 같은 건 일반 버퍼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개만 썼는데 뭐 필요한 거 해서 TT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MCU 시대지만은 회로 로직은 여기가 기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곡기 넣어봤고, 또 하나는 이 제 홈페이지가 제가 만긴 거예요. 어디다 만기를 의뢰할 돈도 없지만은 또 저는 성격 여기 여기 홈페이지 올라오는 성격상 이 작업일지 같은 거거든요. 이 뒤에 아래로 쭉 보시면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다 의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만기를 해야지. 오늘 뭐 이거 시험해 봤으면 그 시험한 거 데이터 프로그램 또 스코프 화면을 작동하는 거 웨이폼 캡처한 거. 그래서 이 초창기예요. 저 MS 그리고 저는 XP 나오기 전에 그 CPM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CPM OS를 CPM 걸 썼기 8비트 CPM 걸 썼기 때문에 MS 미국 기술이니까 MS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뭐 한글 뭐 워드 그런 거 한글로 된 거 이런 걸 못 써요. 못 써요. 안 쓰는 거니. 그래서 그 워드 스타라고 그랬죠. 처음에 그러다가 MS에서 오피스 처음에 시리즈 나오면서 그 속에 프론트 페이지라고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쓰는 거를 간단히 또 하는 걸 한 곡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홈페이지 작성하는 거고 요 HTTP는 그 다운로드 하죠. 그러니까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거죠. 홈페이지 서버에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한 곡씩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 16분은 뭐냐면 제가 그
화면 같은 거 맹기는 그런 회사에 오래 있었어요. 그런 방송국인데 그 방송 장비가 비쌌어요. 지금은 그 XP 나오고 IBM PC가 워낙 뭐 제일 기술적으로 높은 거죠. MCU 뭐. 그래서 그 XP 저기 윈도우 10 같은 걸 응용한 장비들이 많죠. 지금은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을 시절이니까 방송 장비가 비쌌어요. 군통신호고 방송, 군통신호는 뭐 해군 레이더 이런 쪽에서 제대하신 분들이 많이 방송 같은 데는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 기술이 최고였으니까 그때는요. 방송 기술이 높았죠. 그 마이크로웨이브 뭐 이런 거에서. 그래서 제가 30년 좀 안 되게 얼평이 됐는데 그 장비가 비싸니까 지금은 뭐 케이블도 있고 뭐 개인 유튜브도 있지만 그때는 지상파 3사였거든요. 거기서는 방송 장비를 그 중에 한 회사가 서소문에 있는 데가 이걸 하나를 사다가 카피하는 그런 걸 했어요. 비싸니까 하나 사다가 방송 장비 똑같은 게 여러 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10개면은 10개에다 같은 게 들어가는 게 많아요. 뭐 주조정실 마찬가지고 부조라고 그러죠. 스튜디오라고 또 부조정실 또 중계차 여러 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사다가 아니면은 대강 이렇게 그 스펙을 잡아가지고선 개발 뭐 크게 보면 개발이고 아니면 카피나 복 그런 걸 많이 해요. 비싸니까 장비가 제 그땐 초창기여서 싼 게 없었어요. 지금 싼 것도 많지만은 PC를 이용해서 싸게 만긴 게 많지만 그리고 또 새로운 기능을 가진 거 개발을 많이 했어요. TTL을 써가지고요. MPU 쓸 때가 아니었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 뭐냐면 지금은 방송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아날로그여서 그 NTSC 미국 방식이죠. TV 신호 NTSC 그 신호 만들고 이러는 장비 개발 이런 게 많아서 그쪽에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TTL 회로 구성 이쪽에 경험이 좀 있어서 요게 지금 테레비 TV 신호 만들겠는데 요게 뭐냐면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그중에 끼어서 했는데 뭘 제가 그때 맹기라 봤냐면 그 야구 피차죠. 그러니까 피차하고 그 캐쳐 사이가 18.3m예요. 그냥 야구 보는 것만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때 일을 한 거죠. 공을 던지면은 그때가 누구냐면 산동열이라고 누군가 그 죽은 양반일 거예요. 그냥 죽었다는 소식을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 연대와 고대 이렇게 뭐 쌍벽을 둘이 그때 그 자동차 속도 재는 스피드건으로 야구 공의 스피드를 재가지고 화면에 표시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왼쪽 아래다 표시했는데 던지면은 몇 킬로 표시를 하는 거죠. 요새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디서 먼저 했냐면 동아 라디오가 먼저 했는데 그 저가 있던데 이사가 우리도 화면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스피드건을 일본의 그 특파원 통해서 구해가지고선 보내서 스피드건의 그 신호를 받아서 그걸 화면에 맹기는 거를 맹길었죠. 그때 한국일본가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요거를 설명하는 건데 한국일본 거기서 저거 뻥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던질 때하고 그 스피드가 다 한 개로 똑같으냐. 그 일리가 있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걸 저는 뭐 그때 그걸 못 봤는데 그 분들이 보고서는 야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는 그 18.3m를 한 100km, 150km 던지면 5번 샘플링을 해요. 속도고 보면은 피차 캐쳐 사이에
근데 첫 번째 던질 때는 버려야죠. 시작점이 트릭을 받아서 던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토막을 던지고 그 다음 거 오면은 5번을 몇 킬로 봤는데 그때 본 건데 처음에 던질 때가 빨라요, 공이.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거죠, 속도가요. 그래서 5번 이렇게 초속, 뭐 중속, 고속에서 5번 표시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TTL에다 그런 회로 구성을 해보면 TTL에는 귀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걸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 TV 싱크, TV 칼라, 바스트 뭐 다 들어가니까, 물론 이건 흑백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칼라 신호는 쓰지 않지만은 그 호리존털 싱크 쪽에 그 칼라 바스트 들어가고 이러는 거를 다 알 수 있으니까 TV 신호를 맹기로 보는 거지만은 이 TTL 회로 구성에는 상당한 레벨로 기초가 있는 분이 이걸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레벨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16번에 기초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싱글보드 컴퓨터를 국산 1호라고 해서 맹기를 판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싱글보드에 보통 LED로다가 7세그멘트 LED로다 표시로 키보드도 헥사 키보드인데 이때 배운 이걸로 해서 아스키 키보드하고 TV 화면에 아이오를 붙여가지고선 국산 1호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덕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드웨어 쉽게 얘기하면 이 세 그룹이 하드웨어 덩어리인데 이쪽으로 배우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용도 두 그룹은 제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쪽은 지정을 안 했어요. 협의하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쪽으로 취업해서 이쪽으로 계속 공부하실 분들은 실무 쪽입니다. 실무 쪽. 기술, 전문 기술이 아니고 실무 쪽. 다른 표시하면은 그냥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장이죠. 그러니까는 젓가락질을 3살짜리, 4살짜리가 하는 젓가락질이나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도 젓가락을 어떻게 이상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손가락을 짚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연장 아닙니까? 젓가락은요. 식사를 하기 위한 연장. 이것도 저는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은 연장은 빨리 배울수록 좋은 거죠.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